가족도 친척도 없는 낯선 타지에서 홀로 일하며 살아가는 순박한 시골 청년의 삶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지만 운명은 그를 한국 최고의 재벌가 회장의 딸과 만나게 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유명한 의사도 고치지 못한 가슴의 희귀병으로 병실에 힘없이 누워 있었죠.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아버지조차 포기하려던 그 순간, 전라남도 해남 땅끝마을에서 상경한 한 청소부의 손끝에서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곤 낡은 동전 하나와 박하유 한 병뿐이었습니다. 과연 신분과 부의 격차를 뛰어넘어 사랑이 싹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투박한 민간 요법인 괄사긁기 요법가 의사들도 포기한 난치병을 고칠 수 있었을까요? 이 기적 같은 실화를 놓치지 마세요. 이것은 논리를 뛰어넘는 기도, 운명, 그리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의 아침 공기는 상쾌했지만 도시는 이미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고급 승용차들이 도로를 메우고 마천루들이 솟아있는 풍경은 빠르고 현대적인 삶을 대변하고 있었죠. 그 복잡한 대도시의 소음 속에서 한국 최고의 건설 및 IT 기업인 한올그룹의 본사 건물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민호. 전라남도 해남의 작은 어촌마을 출신인 27살의 민호는 이곳에서 청소부로 일한 지 갓 3개월이 되었습니다. 남들은 하찮게 여길지 모르는 직업이었지만 민호에게는 자부심이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늙으신 홀어머니께 생활비를 붙여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 가장 먼저 출근하여 마주치는 모든 이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반장님. 민호가 정문의 늙은 경비원에게 씩씩하게 인사했습니다. 민호군. 오늘도 부지런하구만. 김 반장이 엷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민호는 미소만 지은 채 양동이와 대걸레를 챙겨 18층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회사의 고위 임원들이 중요한 회의를 여는 임원실 구역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가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사건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민호가 대회의실 복도를 닫고 있을 때 급한 발소리와 함께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는 두 남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올그룹의 한 회장, 다른 한 명은 그의 비서실장인 최 실장이었습니다. 민호는 엿들을 생각은 없었지만 그들의 대화 내용에 저절로 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한 회장의 목소리는 울음을 삼키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 지은이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 의사 말로는 가슴과 심장을 짓누르는 통증이 심해져서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더군. 회장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술은 너무 위험합니다. 주치의조차 성공을 장담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 실장,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난 그저 내 딸이 살기만을 바랄 뿐이야. 민호는 걸레질을 멈추고 고개를 숙인 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지은 전 직원들이 다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한 회장의 무남동녀 외동딸이자 25살의 나이에 명석하고 아름답기로 소문난 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지은 양은 원인 모를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민호는 대걸레 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한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갈라졌습니다. 서울대병원부터 아산병원까지 다 가봤어. 누구도 원인을 못 찾아. 난 이미 아내를 같은 병으로 잃었어. 내 딸까지 잃을 수는 없다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반짝이는 바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슬픔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문득 고향 해남에 계신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도 겨울바람이 불면 가슴이 답답하다며 알아놓으시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민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할머니께 배운 전통 민간요법인 괄사동전 마사지였습니다. 어머니는 민호가 정성껏 등을 긁어드리고 나면 항상 숨쉬기가 편해지고 가슴이 따뜻해진다며
편안히 잠드셨습니다. 그것은 민호가 긁기 전에 항상 읊조리던 작은 기도와 함께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소박한 지혜였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는 생각했습니다. 한 회장님 같은 재벌가에서 그런 시골 총구석의 방법을 믿을 리가 없잖아. 그들은 최첨단 의학만 믿을 텐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이라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후 며칠은 무겁게 지나갔습니다. 민호는 평소처럼 일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지은 양의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몇 번인가 복도에서 마주친 한 회장의 얼굴은 며칠 밤을 샌 듯 초췌하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회사 밖에는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회사 뒤편의 정원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대나무 숲과 작은 연못이 있는 인적 드문 곳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돌벤치에 앉아 회색빛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저는 보잘것없는 놈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도울 방법이 있다면 제발 길을 보여주세요. 멀리서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뒤편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 회장의 차였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들이 의료 기록이 담긴 서류를 들고 내렸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민호는 한 회장의 얼굴에서 모든 희망을 잃은 듯한 깊은 절망을 읽었습니다. 다음 주에 수술 일정을 잡겠습니다. 회장님. 외국인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겠네. 한 회장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으니 완벽하게 준비하게. 구석에 서 있던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 수술이 지은 양에게는 생사를 오가는 도박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금 어머니가 괄사 치료와 기도로 건강을 되찾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 쪽방에서 민호는 지갑 속에 고이 간직해온 오래된 100원짜리 동전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치료할 때 쓰던 닳고 다른 동전이었습니다. 그는 동전을 어루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왠지 이 방법이 도움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하지만 내가 어떻게 감히 회장님께 말을 걸지. 그는 눈을 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일 만약 회장님과 대화할 기회가 생긴다면 용기를 내자. 미친놈 취급을 받더라도 시도는 해보는 거야. 그게 사람이 할 도리니까. 민호는 몰랐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절망에 빠져 회사 뒤뜰 정원에 홀로 앉아있던 한 회장과 우연히 마주치며 신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리라는 것을요. 그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친 뒤 정원의 대나무 잎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이는 한 회장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그는 벤치에 홀로 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3일째 한숨도 자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외동딸 지은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상하이에서 초빙한 명의조차 고개를 저은 상황이었습니다. 한 회장은 관자놀이를 꾹 눌렀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미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을 간절히 빌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침 청소를 마친 민호가 한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라면 비서진에 둘러싸여 있을 그가 혼자 있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연민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정중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한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자네는 청소하는 박민호 군이었나? 네, 맞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인가? 주제 넘은 말씀인 줄 압니다만 회장님께서 너무 지쳐 보이셔서. 제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만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소라면 일개 직원의 말에 귀 기울일 여유가 없었겠지만 그날따라 왠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말해보게.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기술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고향 해남에서 어머니가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 하실 때 병원 갈 형편이 안 되어 쓰던 민간요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괄사라고 부릅니다. 아주 단순한 방법이지만 진심을 담아 혈자리를 자극하면 막힌 기운을 뚫고 호흡을 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한 회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헛소리라고 치부하려던 찰나 민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과 확신, 그리고 깊은 슬픔이 그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금속으로 몸을 긁는 것 말인가. 자네는 그게 현대의학도 못 고치는 병을 낫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따님을 완치시킬 수 있을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행하는 소박한 치료가 때론 기적을 부른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을 대신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따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한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의사, 최신 치료법, 심지어 절의 불공까지 모든 것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상식을 벗어난 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아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 좋네.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 직감이 자네에게 기회를 주라고 하는군. 자네가 정말 자신 있다면 지금 당장 나와 함께 병원으로 가세. 민호는 깜짝 놀랐지만 곧 결연히 대답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회장님. 지체 없이 그들은 서울대학교 병원 VIP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12층 병실에 들어선 민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푸르스름한 입술,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힘겹게 가슴을 들썩이는 긴 생머리의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한지은이었습니다. 민호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한 회장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은 마술도 미신도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를 담은 치료일 뿐입니다. 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시작하려던 찰나 주치의인 김 과장이 들어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사람은 누구고요? 절대 안 됩니다. 환자는 위독합니다. 비검증된 접촉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진정하게, 김 과장, 내가 허락했네. 자네들이 내 딸을 고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라도 줘야지. 한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아버지와 논쟁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갔지만 유리창을 통해 안을 주시했습니다. 민호는 작은 가방에서 박하유와 가장자리가 다른 100원짜리 동전을 꺼냈습니다. 그는 지은 양의 쇄골 아래 숨이 가장 막혀있는 가슴 부위에 오일을 발랐습니다. 시작하기 전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가볍게 떨리며 어머니가 알려주셨던 구수한 사투리의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 이 손은 그저 도구일 뿐이니 부디 낫게 해주소서. 그리고 부드럽게 하지만 힘있게 동전으로 지은의 가슴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했던 피부 위로 붉은 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회장은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민호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마구잡이로 긁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림프절과 혈자리를 따라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였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민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은의 입에서 얕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짧고 거칠었던 호흡이 조금씩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박수 모니터의 그래프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민호군, 무슨 일인가? 다행히 몸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당장 완치되는 건 아닙니다.
꾸준히 해야 합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매일 오겠습니다. 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자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든 하게. 내 딸의 목숨을 자네에게 맡기겠네. 민호는 감격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막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병원을 나서며 바라본 서울의 밤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를 살렸던 그 방법이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로부터 7일간 민호는 매일 아침 병원을 찾아 지은에게 괄사 치료를 했습니다. 의료진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변화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의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첫 치료 이후 병원 내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부 간호사와 의사들은 원시적이고 위험한 행위라며 비난했지만 한 회장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의학이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건 아니네. 자연과 신의 뜻에 맡겨보겠네. 반대하던 김 과장도 점점 변해가는 환자의 상태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4일 차가 되자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민호가 오일을 바르고 있을 때 지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회장님, 손이 움직였습니다. 한 회장이 달려왔습니다. 정말로 지은의 가녀린 손가락이 시트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호흡은 더 이상 가쁘지 않았고 얼굴에는 옅은 홍조가 돌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던 김 과장은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민호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간절함 앞에서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아침 햇살이 병실 가득 들어왔습니다. 민호가 마지막 치료를 마치고 땀을 닦고 있을 때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좀 주세요. 민호는 얼어붙었습니다. 한 회장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지은아, 정신이 드니? 세상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민호는 재빨리 따뜻한 물을 떠와 지은이 마실 수 있게 도왔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눈을 뜨고 낯선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이분은 누구세요? 너를 살려준 은인이다. 한울그룹의 청소부, 박민호 군이란다. 지은은 민호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숨쉬기가 훨씬 편해요. 민호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거들었을 뿐입니다. 아가씨, 낫게 해주신 건 하늘입니다. 그 후에 회복 속도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제거되었고 지은은 침대에 앉아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과장조차 민호에게 다가와 정중히 물었습니다. 젊은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폐와 심장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어. 저는 잘 모릅니다, 선생님. 시골에서는 병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짐에서도 온다고 믿습니다. 괄사는 혀를 뚫어주지만 진짜 치유는 진심 어린 기도에서 온 것이 아닐까요? 10일째 되던 날 지은은 퇴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 회장은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호 군, 돈이든 지위든 자네가 원하는 건 뭐든 말하게. 내 전 재산을 주어도 아깝지 않아. 회장님, 저는 바라는 게 없습니다. 아가씨가 건강해진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회장은 이 청년의 맑은 눈빛에서 요즘 세상에서 보기 드문 진정성을 보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 곁에 있게. 자네를 위한 계획이 있어. 민호는 한 회장의 저택에 머물며 지은의 회복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원을 가꾸고 지은의 산책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정원 벤치에 앉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골의 소박한 삶과 재벌가의 화려하지만 외로운 삶. 서로 너무나 다른 두 세계였지만 마음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노을이 질 무렵 지은이 민호를 붙잡았습니다. 민호 씨, 가지 말아요. 할 말이 있어요. 네, 아가씨. 아플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신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따뜻한 빛이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당신은 내 몸만 고친 게 아니에요. 얼어붙은 제 마음도 녹여주었어요. 사랑해요, 민호 씨. 민호는 심장이 맺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 저는 가난한 시골 촌놈입니다. 감히 아가씨와는 사랑엔 자격이 없어요. 당신의 진심이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걸요. 며칠 뒤 한 회장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민호는 긴장했지만 한 회장의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지은이에게 다 들었다. 난 배경이나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 자네의 그 됨됨이 내 딸을 살린 그 정성과 사랑이라면 내 딸을 평생 맡길 수 있네. 자네가 내 사위가 되어주게. 민호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몇 주 후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정원에서 소박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민호는 지은의 손을 잡고 맹세했습니다. 평생 당신의 숨결을 지켜주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호와 지은은 서울 외곽의 해남 힐링센터를 열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한국의 전통 요법과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며 속삭입니다. 기적은 믿는 자에게, 그리고 진심을 다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거야. 가진 것 없는 시골 청년 박민호의 낡은 동전 하나와 진심 어린 기도가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 이것은 기술이나 돈이 아닌 오직 진심만이 사람을 살리고 운명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감동적인 실화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채널 밤의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보고 계신 지역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여러분이 계신 곳의 사연을 소개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아픈 분들에게는 쾌유를, 힘든 분들에게는 희망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밤을 따뜻하게 채워드리는 밤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